94페이지 볼게요. 94페이지 열분해라고 했는데 파이로리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는 제가 설명드릴 때 파이로리시스 가시피케이션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드렸는데 이제 큰 범주로 가서 다 열분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두시고 개요를 보시면은 전체적인 그 열분해 개요는 줄칠게요. 열분해란 산소가 없거나 결핍된 상태, 그러니까 저산소라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없는 상태는 환원 상태를 말하는 거고, 산화와 반대로 이제 발열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흡열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 열을 가해서 유기물질을 가스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차르, 가스는 기체연료, 오일은 액체연료, 타르나 차르는 고체연료 같은 것들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수소 성분이 많은 휘발분이 증류가 되어서 발생하기 때문에 탈휘발화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체 잔류물이 차르가 남기 때문에 탄화 과정이라고도 한대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발열량이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서 뭐 열분해라는 것을 탈휘발화, 그러니까 탄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제가 그냥 폐기물이 무산소 조건에서 열을 외부에서 가하면 가스상, 액체상, 고체상 연료가 나온다. 이런 것들의 의미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측으로 넘어가시면 95페이지에 그래서 하는 과정이 나왔는데, 폐기물을 단당류, 단백질, 고무, 플라스틱 같은 고분자 물질이 무산소나 저산소 분위기에서 분해가 되면 750도씨 그리고 450도에서 550도씨,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파이로리시스 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에탄, 뭐 수소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기름, 액상연료 같은 것들은 셀룰로스계 유분, 플라스틱계 유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온도가 낮을수록 액체 연료나 고체 연료가 생기고,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연료가 생기는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기억해 놓으시고, 남는 게 이제 탄화물이나 유리, 분해가 되지 않는 것들, 토사, 금속 같은 차르 같은 것들이 남아서 고체 연료 같은 것들이 남는데, 사실 고체 연료가 여기서 나오는 연료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수한 연료를 정제해가지고 얻은 연료보다 어때요? 그렇게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폐기물로부터 이렇게 얻은 거니까. 그래서 사실 석탄보다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얻어진다라는 건 장점이다. 2번에 보시면 그럼 열분해는 폐기물의 종류를 보시면 PCB라든지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농약, 플라스틱류, 폴리스틸렌, 폐타이어 이런 것들을 되게 다양한 부분에 있는 그런 폐기물들을 다 이용해서 열분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되게 대상 폐기물의 종류가 되게 많다, 아니면 대상 폐기물의 종류가 넓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하단에 제가 열분해법의 분류라고 해서, 열분해에서 일반적으로 저온 열분해, 고온 열분해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저온은 몇 도에서 몇 도? 500에서 900도씨 정도, 고온은 1100도씨에서 1500도씨 정도의 열분해를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헷갈리실까봐 저온법, 고온법이라고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되셨어요? 옆에 있는 열분해, 액화, 가스화는 일단 조금 이따 볼게요. 그 저온법의 열분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왜 갑자기 액화라는 게 나왔나? 액체 연료 생기는 걸 액화라고 써놓은 거예요. 위에 있는 건 기체 연료 얻는 거고. 제가 아까 그림 그려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열분해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무산소 조건에서 무산소 조건에서 열분해를 가할 때, 여기 파이로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900도라고 했나요? 그러면 무슨 연료가 얻어지고, 기체 연료가 얻어지고, 한 700